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백골단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흰색 헬멧을 쓰고 등장한 이 백골단으로 불리는 조직이요. 이 조직의 기자회견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과 연대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 청년들의 대표 주자들 가운데 한 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권력도 위협받는 세상에 정말 평화적인 의사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반 청년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는가? 아마 여기에서부터 무릎 보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자까지 이렇게 쓰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는 어제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백골단보다 더 주목받는 김민전 의원이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계엄 이후에 한남동 집회 참석부터 이번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까지 하나하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는데, 자, 김재원 최고위원께 여쭤보면 직전 지도부에서 함께 또 근무를 하셨던 사이니까 이 김민전 의원의 진짜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민전 의원이 굳이 저 청년들을 국회 기자회견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나 지금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무슨 백골단을 데려왔다고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민전 의원은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반대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고,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요, 사실은 언론이 주도해서 백골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분들을. 아,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는 그 반공청년단 이런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근데 반공청년단의 예하에 백골단이라고 얘기를 소개는 했거든요. 아니, 언론이 붙인 건 아닙니다. 아니 그 전에 정정하십니다. 언론이 백골단이라고 막 소개를 하니까 아마 그 정도인데,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이 뭔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 그 시위현장에서 체포조로 많이 뛰어와서 저희들도 폭행도 당하고 해서 조금 기억이 좋지는 않지만, 또 제가 현직 검사 시절에는 이 체포조 출신들, 백골단 출신들 형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저 이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민주노총 시위대와 맞서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마치 무슨 폭력 조직처럼 만들어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제 입장이라면 저런 기자회견을 그렇게 주선하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민전 의원이 해명을 하긴 했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래픽을 띄워드리면 해명을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지만, 정말로 몰랐냐, 이 부분을 야권에서 지적을 합니다.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엔 정말로 몰랐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백골단은 자칭을 한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이남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 언론에서 붙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반공청년단과 백골단 스스로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하얀 헬멧을 지금 쓰고 나타난 건데, 아까 김재원 최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백골단이 80년대에 그 굉장히 폭력적 시위 진압을 앞장섰던 그 상징적인 그 진압단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김민전 의원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84학번이거든요, 대학학번이. 그러니까 그 시기에 누구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데모 시위를 직접 하지 않아도 옆에서 구경했던 사람들도 백골단이 뭔지는 다 그 한 번쯤은 귀동냥을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이제 국회 정론관이나 소통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같이 배석을 해야 올라가서 할 수 있거든요, 외부 단체들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잘 몰랐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자기 스스로의 무능과 어떤 이 세심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죠. 자기가
기자회견을 인도해주고 앞장서 줄 때에는 나도 거기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이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얘기다라고 동의할 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놓고 나는 몰랐다. 이거는 글쎄요.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도리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골단이 그런데 오늘 저희 또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예, 채널A 단독 보도로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부 단원들이 지금 또 건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한번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걸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도 이 백골단이라는 게 물론 나쁜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라는 식으로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웃고 계신데 왜 웃으셨어요? 아니 저분들이 흰색 헬멧을 쓰고 나와서 백골단이라고 이름 붙이는 바람에 과도하게 또 비판을 받는 것 같아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탄핵 찬성 집회에도 보면 그 깃발들이 굉장히 좀 색달라서 화제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수 진영 내에서의 젊은 청년들도 그런 의미로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과도하게 비판받지는 않도록 좀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 방공청년단 백골단이랬거든요.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백골단에 대한 아주 나쁜 기억이 있고요. 그보다 저 윗세대,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이 정도로 사셨던 분들은 방공청년단 그러면 굉장히 서북청년단을 생각할 겁니다. 곳곳에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자행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방공청년단 백골단이 사실상 의미 없이 지어진 게 아니라 일정하게 의도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백골단 얘기 잠깐 멈추고요. 속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박종준 경호처장이요.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경호처장이 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지금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더 이상 그 경호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경찰이 자진 출석한 경호처장을 구속하겠다라고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죠. 지금 경찰은 계속 이런 사람을 지금 자진 출석했지만 체포하지 않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돌아가서 다시 체포 방해 행위를 할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구속하겠다 또는 긴급 체포하겠다는 주된 사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으로는 경호처가 이제 앞장서서 대통령 경호 활동을 하고 있던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 리더십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만간에 조금 지금과는 다른 정도의 어떤 대응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박종준 경호처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다시 또 백골단 얘기를 더 하자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의원을 아예 제명해야 된다라고까지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오늘 지도부에서도 이 백골단을 두고 그야말로 총공세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 백골단에 대해서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준 김민전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서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50 시대에나 있었던 백골단이 다시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디 감히 민의힘 전남 국회에 국가 전복 세력이 발을 붙인단 말입니까?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던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또 숙면을 취했습니다.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 백골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였겠습니까? 김민전 의원과 이 가짜 뉴스는 당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실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지율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오늘 발표된 지지율이에요. 근데 12월 1주, 2주 지나서 그러니까 계엄 국면이 점점 지나면서 사실 국민의힘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해 1월 2주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민주당 36, 국민의힘 34로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냥 기류를 파악해보면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나요? 그 동일조사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예. 60% 이상이 찬성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전에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은 반면에 예.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좀 더 그 지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헤아려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첫 번째는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그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하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생 경제나 또는 국가적 위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1당으로서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조치를 같이 취해달라 요구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게 모든 사안이 양당의 정쟁화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통령 지지율은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김재현 최고는 지금 현상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이제 며칠 전까지만 예. 하더라도 저런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펄쩍 뛰면서 뭐 고발을 하고요. 네. 또는 어떤 경우에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나와서 저게 ARS 조사, 즉 자동답 방식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네. 갤럽조사는 사실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조사니까 이제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소리는 별로 없겠죠. 근데 사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많은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좋은 그렇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 탄핵 과정으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즉 자신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재판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그 의도를 너무나 과도하게 드러내면서 이 탄핵 과정에서도 너무나 그 편법과 또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많은 일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동안에 지지를 좀 철회하거나 무응답하던 사람들이 탄핵은 반대가 80%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과거에 말할 때 부끄러워하는 소위 샤이 보수들이 샤이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국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탄핵 심판도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공수처, 또 경찰 모든 국가기관이 이 점을 아주 명심하고 모든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공정하게 국가 권력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